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하고 그걸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청약 통장이 해지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 이 청약 통장을 해지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이 있어요. 그 최고점에서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의 기대가 소멸된 상태다.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또 사실은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이런 불안감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해서 내 능력 한계치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을 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매수 심리는 급감하게 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데 따라서 기존 주택의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소강 상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이제 없어진 상황인 거죠. 더구나 이제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죠. 분양가가 상승하니까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 가격이 거래가 상실되다 보니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데 분양가는 오른다? 그러면 메리트 있는 건 기존 주택을 차라리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처럼 분양하면 무조건 내가 청약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게요.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혜택,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과 부여가 되는 반면에 금리는 좀 낮은 편이에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고 1개월 초과해서 1년 미만에는 1.3%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이 된 대상자한테는 1.8% 정도 지급을 해요. 그래서 2년 이상이 됐을 때 금리가 한 2.1%란 말이죠.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땐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보통 5%대거든요. 시중은행보다 낮은 청약 통장 금리를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왜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고 계속 납입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했느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그 청약통장은 사실은 금리나 금액 이런 걸 다 떠나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정 기간과 납입 횟수가 충족된 통장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통장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미 어느 정도 납입했고 시간이 지나온 상태라면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청약 가점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규제 지역이라든지 평형에 따라서 외에는 있습니다만 일단 평균적인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청약 가점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을 가지고 가점을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주택 기간은 내가 주택이 없는 그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따라서 부여를 하는데 최고로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 가족수 같은 경우는 가족 수에 따라 부여를 합니다. 그 최고점이 35점이죠. 요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아니면 당첨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언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간에 따라 최고점은 17점이지만 이 17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이 17점이라는 것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15년을 기다려야 이 17점이라는 거를 내가 확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내가 청약통장을 좀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주택 청약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청약 가입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납입 금액의 보통 90에서 95%까지 대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제가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의 혜택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청약 가입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씩 12달을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씩 12달이면 120만 원일 테고 여기에 40%를 받는다고 보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게 48만 원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8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청약통장 명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 기간은 아무리 많아도 2년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주고 매년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2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지해서 급한 곳에 사용을 하시고 미성년자에서 가장 타이트한 거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나기 전 2년 전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복잡하기만 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그런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에서 좀 혜택을 보시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나의 상황에 맞는 대처로 해서 이조차도 재테크가 될 수 있으니 재테크의 기본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하다면 통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청약통장 잘 검토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업이었습니다.